안녕하세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의성입니다. 저는 두 가지 논문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홈페이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논문이고, 두 번째는 이 모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논문입니다. 홈페이지 네트워크는 자연 법칙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창발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유체역학은 유체 분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청발성을 띠는 현상이고, 자기장도 자기 극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청발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것처럼 어떤 네트워크가 학습의 결과로 이런저런 피처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청발의 결과일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 논문은 그것이 청발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홈필드 저자는 스테이블 메모리라는 특성을 정의하는데요.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어떤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형태가 변해 가면서 도달하는 결과물이 고정된 몇 개의 값으로 정해진다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픽스드 포인트라는 사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점이 스테이블 메모리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점은 어디서 시작하든지 그 점으로 모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의 점들이 그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로컬 미니마가 되겠죠. 커플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바이너리이고요. 뉴런 간의 연결은 아래의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뉴런 간의 연결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결국에는 뉴런의 값이 업데이트되면서 일어나는데요. 뉴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냥 어떤 뉴런이 갖고 있는 모든 인풋 값을 더해서 그것의 사인 펑션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인 펑션이냐 하면 오른쪽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뉴런이 받는 입력 값에 대해서 이 뉴런이 활성화되는 정도의 평균을 나타낸 건데요.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생겼죠? 이 저자는 이 뉴런 간의 연결 중에서 비선형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시그모이드 펑션의 비선형적인 관계의 극한의 값인 사인을 취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시스 홈페이지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의의를 갖는데요. 에너지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화된 노드의 현재 액티베이션 값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값은 어떤 뉴런 하나가 상태가 0이었다가 1로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1이었다가 0으로 꺼지든지 에너지는 항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T가 시메트릭한 경우 물리학에서 상전이를 설명하는 수리통계적 모델인 이징 모델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 이징 모델은 항상 여러 개의 스테이블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것이 상전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한 경우에 증명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홈필드 네트워크는 항상 여러 개의 스테이블 스테이트를 갖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저자는 홈필드 네트워크가 외울 수 있는 메모리의 개수는 전체 뉴런 개수의 0.15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간단해서 이렇게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직접 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중에 주어진 데이터를 외우게끔 만들었는데요. 사진을 한 번만 보여줘도 되고, 이 W가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매트릭스 팀인데, 이를 저렇게 헤비한 러닝 공식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딱 한 번만 했습니다. 헤비한 러닝은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같이 활성화되는 뉴런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해서 같이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한 번 원샷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왼쪽처럼 넣어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메모리들 중에 하나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숫자 9가 되었죠. 이게 오피드 네트워크의 끝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두 번째 논문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호피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중하는데요. 기존 호피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더 일반화하여서 오른쪽과 같이 바꿉니다. 렐루의 렉티파이드를 따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n은 시냅스 간의 연결을 얼마나 민감하게 볼 것인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룰도 아래와 같이 바뀌는데 의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왼쪽이 i번째 뉴런이 on일 때 에너지의 크기이고 오른쪽은 off일 때 에너지 크기이고 둘의 차이가 그것의 부호를 새로운 해당 뉴런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네트워크가 최대 몇 개의 메모리를 외울 수 있나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이 서로 인디펜던트고 베르누이 분포를 갖는다고 했을 때 한 뉴런의 상태가 변할 때 전체 모델의 에너지 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때 델타 E의 확률 분포는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정규 분포를 띄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델이 스테이블 포인트를 가질 때 그 포인트가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어떤 뉴런 하나의 값이 바뀌었을 때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아니면 음수가 나오더라도 업데이트가 일어날 만큼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n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유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델타 E가 정규분표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항상 양수이고 분산 값은 결국에는 분산에 의해서 델타 E가 양수냐 음수냐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뉴런의 상태가 변할 때 전체 모델이 언스테이블해질 확률은 오른쪽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증명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에다가 기존의 원본 호필드 네트워크를 적용해보면 K가 0.15n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자는 엠리스트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바꿨는데요. 호필드 네트워크가 인풋과 아웃풋에 같도록 오른쪽과 같이 구조를 변경했고 업데이트를도 학습을 위해서 사인 대신에 컨티뉴어스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의 목적이 호필드 네트워크 엠리스트를 잘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직접 배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더의 오브젝티브 펑션과 백프로포게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능은 아래와 같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부분이 호필드 네트워크 액티베이션 펑션을 수학적으로 보인 것의 결과물인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n을 다르게 함으로써 호필드 네트워크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조사해보면 n이 작을 때는 주어진 데이터의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할 수 있고 n이 클 때는 프로토타입을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정의했듯이 n이 작을 때는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두 뉴런의 연결 강도를 조금 낮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n이 클 때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호필드 네트워크는 수식적으로 잘 유도하면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가지는 퍼셉트론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호피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 라지 F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갖는 퍼시스트론으로 생각해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의 적분한 값, 그러니까 호피드 네트워크 라지 F를 미분하면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자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배울 수 있는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결국 그 함수를 호피드 네트워크로 보았을 때 n을 결정하는데요. 호피드 네트워크의 에너지가 그 안 값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스테이블해지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적분해서 호피드 네트워크로 생각한 뒤에 그 네트워크가 스테이블해졌을 때,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는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동일하다면 같은 연산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를 예시로 보면 탄젠트 H와 로지스틱 펑션은 다르게 생겼지만 호피드 네트워크로 봤을 때 n 값이 x는 무한대에서 똑같기 때문에 연산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둘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산력만 본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용이하다거나 다르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제외하고 연산력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아래 렐루 또는 고차원 렐루 펑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호필드 네트워크 자체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에너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논문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수많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들이 연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호필드 네트워크 액티비전 펑션을 일반화함으로써 왜 현재 우리는 액티비전 펑션으로 저 차수의 펑션만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산 능력만 고려한다면 n은 20, n은 30과 같은 더 높은 차수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프로토타입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라면.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각 레이어마다 피처를 학습하기 원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낮은 차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